이번에는 익명 구형 객체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 구형 객체는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죠. 자, 필드 선언 시에 초기 값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시죠. 클래스 A가 있는데, 자, 클래스 A의 필드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선언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필드에 대입될 수 있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구형 객체가 대입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자, new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중갈로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자, 구현한 클래스를 자, 이와 같이 만들고 자, 이것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필드를 가지고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턴온을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에 제정이 된 이제 턴온이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메소드 내에서 로컬 변수 선언 시에 자, 초기 값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메소드를 보시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로컬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자, 여기에 익명 구형 객체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컬 바를 가지고 턴온을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제정이 된 턴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메소드 안에 있으면 로컬 변수고 이렇게 A 클래스 블록에서 선언되면 이거는 이제 필드죠. 그래서 이 코드나 이 코드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매개 변수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경우에 자, 매개 값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A에 이와 같이 메소드 1이 선언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 타입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 메소드 1을 호출을 할 때, 즉 다른 메소드에서 호출을 할 때 매개 값으로 이와 같이 익명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new 자,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중갈로 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익명 구형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해서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만들면 자, 이 메소드 1에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 변수를 가지고 턴온을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 제정이 된 이제 턴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습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새로운 패키지를 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그잼 2를 주고요. 자,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자, 리모트 자, 컨트롤 자, 메소드를 public void 자, turn on 그리고 public void turn off 자, 이렇게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요. 자, 언론이 must 인터페이스로 일단 필드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필드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해서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로컬 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더 선언을 해서 자, 매개 변수에 인터페이스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리모트 컨트롤 RC 이와 같이 필드 선언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매개 변수로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타입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형 객체를 바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익명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new remote control 갈로 열고 중괄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는 내용을 이 중괄로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여기서 모두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자, turn on.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turn off. 자, 이렇게 재정의를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tv를 켭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v를 끕니다 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로컬 변수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이 사용됐을 경우에, 자, 여기에 대입하는 것도 필드에 대입한 익명 객체와 동일하게, 자, 여기서 익명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턴온에는 자, 오디오를 켭니다. 그 다음에 턴오프에는 오디오를 끕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는 메소드 2에 이와 같이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경우에는, 자, 여기는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내용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rc.turn on. 자, 요것만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컴파일하고,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자, anonymous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anonymous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nonymous new anonymous. 자, 그 다음에 anonymous에 선언된 이 필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요 두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anony.field.turn-on. 그 다음에 anony.field turn-off.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TV를 켭니다. TV를 끕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노니머스에 보면, 자, 여기에 대입된 게 익명 구형 객체인데, 자, 이 필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턴온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 이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턴오프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메소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anony.method 1. 그러면 메소드 1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 로컬 변수에 이와 같이 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익명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 인터페이스 변수를 가지고 턴온, 턴오프를 호출하는 코드가 없었네요. 자,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local bar.turn on. 그 다음에 local bar.turn off.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오디오를 켭니다, 끕니다가 이제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1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익명 구형 객체가 로컬 변수에 대입이 되어서 이와 같이 턴온, 턴오프 했을 때, 자, 이 내부에 제정이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 2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메소드 2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변수를 가지고 턴온, 자, 턴오프까지도 넣어보죠. 자, 턴온, 턴오프 했어요. 인터페이스가 매개 변수로 사용이 되면 여기에는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턴온, 턴오프는 여기에 대입된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에 턴온, 턴오프가 실행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onOnly.method2, 자, method 2가 안 보이네요. 철자가 틀린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철자가 자 바뀌었군요. 그래서 method 2 다시 저장을 하고요. 자, method 2. 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는데, 자, 매개 값으로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바로 new remote control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익명 구형 객체를 매개 값으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갈로 안에는 자, 구현 내용이 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매개 값으로 제공된 구형 객체가 자, 이렇게 턴온과 턴오프가 재정의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메소드 2가 실행을 할 때, 자, 여기서 턴온, 턴오프가 이제 호출이 되면 결국 여기에 대입된 객체, 즉 익명 구형 객체가 결국 실행이 되는데, 턴온, 턴오프가 이제 실행이 되어서 이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자, 어떤 클래스의 필드, 그리고 로컬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에 이제 사용이 되면, 자, 익명 구형 객체를 이와 같이 대입을 할 수 있다.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호출할 때 이와 같이 익명 구형 객체를 값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버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익명 구형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또는 자바 FX와 같은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타입의 리스너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버튼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 우리가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자, 버튼에 이벤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자, 패키지를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그잼3을 만들고, 자, 기존에 자, 열어놓았던 클래스는 닫을게요. 이그잼3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인 자, 버튼을 자,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선언을 하고, 자, 이 버튼 안에 자, 중첩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중첩 인터페이스로 선언하는 이유는 바로 버튼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구형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버튼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버튼 내부에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으로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자, 인터페이스 이름은 onClickListener라고 주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을 onClickListener라고 한 이유는 보통 안드로이드나 또는 자바 FX에서 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 인터페이스의 타입이 보통 리스너라고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도 그와 흉내를 내어서 onClickListener라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었습니다. 버튼이 클릭이 될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구형 객체를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onClickListener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제 실행해야 될 메소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 자, onClick. 그래서 onClick 메소드는 버튼을 클릭할 때 자,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하고 나서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필드를 자, 리스너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필드에 리스너를 대입하기 위해서 자, set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주고, 자, 여기는 자, 필드의 타입과 그 다음에 필드명과 동일한 매개 변수를 자, 추가를 하고요. 자, this.listener equal listener. 자, 이런 식으로 자, 매개 변수에 대입된 객체를 자, 필드에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 자, 이렇게 필드를 선언한 다음에 자, set 메소드를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버튼에 보통 이벤트 처리를 할 때 자, 버튼 객체에서 자, set on click listener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하는 객체를 이와 같이 받아서 자, 내부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하는 메소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void 자, touch. 자, 이 touch라고 하는 메소드는 버튼이 사용자에 의해서 이렇게 클릭될 때 이제 실행하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바로 여기에 주어진 바로 리스너 객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listener 자, on click 자, 이렇게 이제 호출해 주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 이 리스너에 자, on 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자, 버튼의 이벤트를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리스너 객체가 대입됐느냐에 따라서 이 onClick의 실행 내용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복사 기능을 제공해주는 리스너 객체가 들어왔다면 버튼을 터치했을 때는 복사 기능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화를 거는 어떤 리스너 객체가 왔다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전화를 거는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버튼 클래스를 자, 설계를 하고, 자, 이번에는 이 버튼을 사용하는 쪽, 즉 이제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이 윈도우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버튼 1 equal new 버튼.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버튼 자, 버튼 2 equal new 버튼. 자, 버튼 두 개를 갖고 있는 윈도우란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의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버튼 두 개가 클릭을 되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여기에 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 실행해야 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리스너 객체를 넣어주는데, 자, 이 리스너 객체를 자, 여기다가 익명 객체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위에서 자, 필드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자,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listener라는 필드를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대입을 하냐면 익명 객체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익명 구형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new button on click listener.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재정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new, 자, 버튼, 점, 자, 이렇게 onClick listener가 선택이 되면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재정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해야 될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는 자, 전화를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버튼 1이 클릭이 되었을 때, 자, 이와 같이 출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버튼 2에 자, set on click listener. 자,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버튼 2가 클릭이 되었을 때 실행할 내용을 자, 리스너 객체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직접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new, 자, 버튼. 자, 점 찍으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엔터.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재정의가 되죠. 자, 여기서 자,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이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system.out.println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버튼 2를 클릭하면 결국 출력되는 내용은 메시지를 보낸다.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set on click listener에 지금 이 리스너 객체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 버튼 1이 클릭될 때 자, 버튼을 가보면 touch라는 메소드 있죠. 그래서 이 touch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여기에 제공된 리스너에 자, on click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on click은 여기에 어떤 리스너가 대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자, 이 실행 내용은 달라질 겁니다. 자,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너가 자, 대입이 됐기 때문에 자, 버튼 1을 클릭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실행을 하는 거고요.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리스너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 onCli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되어서 버튼 2를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는 main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window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ndow, new window.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이제 그 사용자가 자, 버튼 1과 버튼 2를 이제 클릭하는 행위를 자, 이렇게 자, 코딩을 했다고 자, 생각을 하세요. 자, touch. 그 다음에 w. 버튼 2. touch.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버튼을 자, 클릭을 했을 때, 즉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리고 버튼 2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 말이거든요. 자, 저장을 하고 자, 메인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버튼 1을 터치했을 때는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벤트 처리가 되고요. 자, 버튼 2를 클릭을 했을 때는 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버튼의 이벤트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목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어떤 객체의 이벤트를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선언하고 보통 이 필드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 필드에 리스너를 대입을 하기 위한 세트 메소드를 제공을 하는데 이 세트 메소드는 또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세트 메소드를 통해서 자, 이 필드에 자, 리스너를 이제 대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 이렇게 조건 제한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이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에서 클릭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메소드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리스너가 자, 있어서 이렇게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그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벤트 처리 패턴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코드를 이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버튼 두 개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앞으로 이 버튼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리스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화를 겁니다. 뭐 여기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 버튼 1은 전화를 거는 버튼이고 이 버튼 2는 메시지를 보내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딴 내용을 잡아 넣으면 결국 다른 내용을 처리하는 버튼이 되겠죠. 안드로이드나 자바 FX에서 UI 이벤트 처리를 하는 방식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처리해줄 리스너를 이와 같이 등록을 하고 자, 여러분이 이 리스너를 뭐 이렇게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제공을 하든 그래서 제공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실행할 코드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 내에서 익명, 구형, 객체가 사용이 될 때, 자, 그 메소드 내에서 선언된 다른 로컬 변수를 이제 사용할 때 제한이 따릅니다. 자, 메소드의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컬 변수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를 자, 익명 객체 내부에서 사용할 때, 즉 이와 같은 변수를 자, 변수를 익명 객체, 즉 지금 여기 이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익명 객체잖아요. 그래서 이 익명 객체 안에서 이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할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한이 있는데, 이제 어떤 제한이 있느냐면, 자, 메소드가 종료되어도 익명 객체가 계속 실행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자, 메소드가 끝나면, 이제 여기 안에서 선언된 로컬 변수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익명 구형 객체는 힙 영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실행 중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나중에 여러분이 스레드를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스레드가 바로 이제 이 메소드가 끝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메소드가 끝나면 이 익명 객체도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익명 객체가 계속 힙에 남아서 실행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메소드가 끝나더라도 자, 이러한 변수, 즉 로컬 변수를 사용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메소드가 끝나고 나서 이들 로컬 변수가 없어져 버리면 만약에 이 객체가 계속 남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들 변수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는 로컬 변수를 이런 익명 객체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 자, 이 로컬 변수의 값을 자, 이 익명 객체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익명 객체 내부에 저장을 할 때 바깥에 있는 이 값과 이 익명 객체 내부에 저장되는 이 값들이 자,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값들을 이 익명객체 내부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 변수의 값을 여기서 바꾸치기를 해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값도 바꾸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은 이제 바꾸치기를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도 값을 바꿀 수 없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바는 이들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이들 변수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파이널이라고 하는 특성이 이들 변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값이 대입이 되면 값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arg1을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arg2를 20으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바1을 또 30으로 바꾸고 바2도 30으로 바꾸면 자,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버려요. 사실은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 9장 1절에서 한번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컬 클래스 내부에서 여러분이 이런 로컬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자,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익명 객체도 결국 이런 식으로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선언될 경우 똑같은 이제 룰을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바깥쪽에 선언된 이런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들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는 자, 파이널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입된 값, 변수 선언할 때 사용된 값, 이 값을 가지고만 이제 사용을 해야지. 자, 이 밑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그잼 4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로 자, anonymous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자, privacy로 자,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는데 자, public 자, void method 갈로 열고 자, int arg1 그리고 int arg2를 자, 선언하고요. 자, 안에는 자, 로컬 변수로 바1 equal 0 그리고 int 바2 equal 자, 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 인터페이스를 자, 여기서 자, 선언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은 calculatab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public int sum 자,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할게요. 자, public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자, 그럼 여기에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calculatable 자, calc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익명 구형 객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new calculatable 자,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재정의를 하는데 자, sum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합니다. 이 sum 메소드에는 자, 여기에 필드 그리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로컬 변수를 다 더하기를 해서 이 결과를 이제 리턴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필드 더하기 arg1 더하기 arg2 더하기 바1 더하기 바2
자, 이렇게 주고, 자, 이 결과를 자,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익명 객체에 자, sum을 호출을 해서 자, 그 결과를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calc.sum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자, 여기에 calc라고 이렇게 자, 변경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calc sum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자, 그 결과를 자, 리턴하면 자, 여기서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unknown이 was example이라고 주고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자, unknown이 was를 자, 객체 생성을 하고요. 자, 이제 그 anonymous에 있는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 볼게요. 그래서 unknown이 자, 메소드 자, 여기에 0,0 자, 이렇게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0값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0, 0. 자, 그 다음 여기도 0, 0이죠. 그리고 필드는 기본값이 또 0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자, 0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결국 sum의 결과값은 0이 되어서 0이 출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익명 객체 내부에서 이와 같이 자,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자, 이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는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변수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arg1을 예를 들어서 10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1을 넣게 되면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기고 자, 바2를 넣게 되면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는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값을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여기에 final 자,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 키워드를 이제 생략을 해도 기본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값을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자바 7까지는 이와 같이 파이널을 반드시 붙여야 됐는데 자바 8 이후부터는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드는 파이널 특성을 갖지 않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값을 자, 변경을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만 이제 파이널 특성을 가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익명 자식 객체는 이름이 없는 자식 객체인데 자, 이것을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면 자식 클래스가 재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위치에서 사용될 경우에 자,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면 편리합니다.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이 new를 붙이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다가 이와 같이 갈로를 이렇게 주고 만약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라면 해당 매개 값을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중갈로를 붙이게 되면
바로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이제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객체를 생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객체는 이렇게 부모 클래스 타입의 필드나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 구형 객체는 이름이 없는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라는 뜻인데요. 자, 익명 구형 객체를 언제 이용하면 좋으냐면 구형 객체가 재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위치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 자,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익명 구형 객체는 보통 UI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new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 이름을 넣고 갈로 열고 자, 중갈로 열고 닫고 바로 이게 익명 구형 객체인데요. 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여기서 재정의를 하면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페이스 필드나 변수에 대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